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3월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문학 파트를 해설하겠습니다. 독서 파트는 쌤이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18번부터 21번 현대 소설 보겠습니다. 현대 소설. 자,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당 잡힌 사는데요. 저당은 어떤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당포라는 옛날에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리러 전당포라는 가게에 가서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물건을 찾고 싶으면 돈을 좀 더 내고 다시 시계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그냥 퉁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계를 판 셈입니다. 그리고 전당포에서는 그 물건을 팔아서 이제 물건을 융통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익을 냅니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 그 내부 외부 경계가 모호하다고 했고요.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판타지 같은 거죠. 입구이면서 출구인 문의 양면성, 문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스토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굴레에 갇힌 주인공이네요. 불쌍하네요.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이를 통해서 끝없는 노동에 자신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기를 봤으니까 본문을 한번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전당포가 나왔네요. 역시 쌤이 빨간 볼펜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대머리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전당포에 그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창고, 새창살 칸막 안에 창고를 정리합니다. 근데 나중에 문이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대머리 주인이 있고요. 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인칭 시점이죠. 3인칭은 여러분 공식이니까 알아두세요. 서술자가 나가 없는 경우에 3인칭이 된다. 서술자가 바로 작가다. 외부 작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이 애초에 없었던 것인가, 사라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벽을 밀쳐봤더니 벽은 있습니다. 나는 밀폐된 채 살아왔단 말인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유폐감을 느낍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볼게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갱이라고 해서 여러분 굴이죠. 동굴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탄진이라고 해서 석탄을 캐는 그런 소리, 과거 회상이네요. 시간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노동의 양밖에 없었다. 그래서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힌 대가라고.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창고 정리, 최소한의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소모되어가는 자신의 생애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간 생활의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생애와 시간에 대한 감각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었다. 일의 지겨움, 그 무의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참아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창고 안의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1,000원을 아까워하리라. 그는 가볍게 두어 번 혀를 찬 다음 버려두었던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차곡차곡 정리했다. 머리가 가뿐해지다. 노동을 하는 거죠. 창고 안에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손을 들며 허리를 폈다. 이제 작업 끝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흡족한 마음이 되어서 웅크리고 있었다. 이만하면 주인 사내도 만족할 테지. 공복과 갈증이 새삼 느껴지만 이대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시간의 흐름 그거야 어떠랴 싶었다. 10년 20년 이쪽 저쪽 접어보아도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생이었다.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이었다. 외로움 또한 새삼스러울 것 못됐다.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외로울 거라고 생각됐다. 창고 속의 좁은 공과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 역시 자신으로부터 타기, 침을 뱉는다는 뜻입니다. 침 뱉듯 버린다. 침 뱉듯 버릴기. 침을 뱉듯이 버린다. 성질도 아니라는 결론이 얻어졌다. 낯익고 분명한 생활 공략 생각되었다. 그리고 중얼거리다. 그 다음 뭘 한담?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믿기 어려운 사실, 바로 불가사의한 문이 반쯤 열려 있네요. 분명히 문이 없었는데, 그리고 뻣뻣하게 굳은 허리가 펴지지 않았다. 바로 충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후유증 때문입니다. 어기저기 문을 닫았었다. 그리고 새로운 열린 세계 공기를 맞죠. 그는 보았다. 대머리의 얼굴을. 문을 나왔는데 다시 창고 문을 나왔는데 출입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소 하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알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당 잡힐 거라고 또 질문하네요. 그리고 깨달았다. 뭔가 낯익은 듯 낯선 듯. 황망히 돌아보았다. 낯선 문 하나가 거기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다. 창고가 아니었다. 가파른 층계가 내다볼 따름이었다. 비현실적이죠.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언제였던가? 꽤 먼 기억으로 느껴졌다. 사내는 대머리 사내를 보았다. 기억에 남아있으면서 또 낯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 이렇게 소설이 좀 신비한 소설입니다.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5번 한번 볼게요. 인물, 자, 미음입니다. 노란색 표시했죠. 인물에 대한 서술 속에 해당 인물의 목소리가 포함되면서 서술자의 목소리도 드러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나는 계단을 올라왔었지 하는 건 그 해당 인물의 목소리고요. 그는 생각에 잠겼다 하는 게 바로 서술자 작가의 목소리가 됩니다. 둘 다 담겨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리을. 뻣뻣하게 굳은, 아니구나. 리을.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외로우리라 짐작다. 외롭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외로웠다. 그리고 미래도 외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심리 상태가 외로웠고, 여러분 현재라고 해도 되겠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상황이 아니고요. 역시 여기도 심리가 됩니다. 자, 정답 4번입니다.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뭘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19번 문제, A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이 2번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쌤 빨간색 형광펜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 그것의 흐름을 재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노동의 양밖에 없었다. 그러면 노동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A, B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A. 허리를 편 거고요. B. 허리가 펴지지 않았다입니다. 답이 이겁니다. 처음에는 일정 주어진 요건을 충족한 결과로서 허리를 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에 대한 반응이 허리가 펴지지 않았다. 문을 발견한 거죠. 문 발견입니다. 그리고 A 부분은 작업이 완료가, 창고 정리 작업이 종료가 된 것을 말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21번 문제. 21번 문제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물스럽게, 다른 물건이 느껴진 게 이물스럽다고 해요. 이물스러우면서도 낯설면서도 낯익은 그런 기억 속에 있는 대머리. 반복 서사 구조에서 비현실적이다. 처음에 들어갈 때 알바 창고에 구인 광고에서 들어갈 때 봤던 얼굴이 지금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반복되는 겁니다.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일에 진행되라 소모된다고 인식하면서 발작적 행동, 이런 발작적 행동 한번 볼게요. 발작적 행동, 앞 페이지에 있네요. 발작적 행동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발작적 행동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간 생활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생에 대한 감각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었다. 일에 대한 지겨움, 그리고 그 무의미성이 발작적 충동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참아내고 있었다. 그럼 발작적 충동은 일의 지겨움에 대한 저항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1번 볼게요. 이 발작적 충동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순응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뒤에 순응하는 것은 뒤에 나온 참아내고 있었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발작적 충동은 일종의 그것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정답 1번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갈래 복합인데요.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산별곡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영산별곡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때 전혀 없어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냈다. 뭐 호송세월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류 정취 끝이 없어 선계 신선의 세계 인연으로 녹수 푸른물 정산 푸른산 분수대로 다녔는데 잠깐 병이 들었답니다. 시골집을 닫았더니 어떤 중이 나타났어요. 시끄럽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지팡이 천천히 짚고 나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네 병을 네가 모르겠느냐, 너 천석고항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석고항이라는 병은요 사실은 병인데 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입니다. 자연을 병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인데 사실은 병은 아니죠. 이름은 병인데 사실 실제로는 병은 아닙니다.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어 꽃은 거의 다 젖었는데 산중에 비 갓 개니 날씨가 맑구나. 어와 이 사람아 철없이 누워 있으려나. 지팡이 바삐 짚고 가는 대로 가자꾸나. 렛츠고 하고 이 스님이랑 같이 놀러 가게 됩니다. 근데 왜 집에만 있냐? 너 자연 사랑하는 병이니까 우리 산책 가자. 우리 나가자. 자연을 즐기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누가? 중이 누구한테? 화자한테.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시 일어나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맑은 바람 건듯 불어 새소리 전부 다 자연이죠. 시냇가 방초. 방초는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입니다. 향기로운 풀. 길이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네. 아이종 불러내어 뼈 드러난 여인 말에게 채칠 걷어주고 마음대로 가게. 말 타고 갑니다. 3월 3질 음력 3월 3일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봄입니다. 아이들과 촐로들이, 그러면 촐은 시골의 노인입니다. 춘흥을 못 견뎌 탁주는 흐릴탁, 술주, 흐린 술, 막걸리를 둘러매고 느릿느릿 노래 부르며 청각적 심상이죠. 오락가락 다니면 한가롭구나. 서강이 비끄는데 말 등에서 잠깐 잠이 들어서 첩첩 골짜기 꿈속에 지나치니 주천에서 뭐 여기 보니까 지면기 같습니다. 흘러내린 물이 청령포에 닿았구나. 다음 망망대양은 바다를 말하는 거죠. 바다를 태평양 할 때 그 앞에 둘러서 대지와 산악을 밤낮으로 흔드는 듯 그러면 파도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동해바다 밑없는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만구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 천지간 웅장한 경치 반 이상 물이로구나. 그러면 동해를 바라보고 감탄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저 기후는 무엇으로 생겼는고 성인을 만나 이 이치를 물어. 바다의 이치를 성인을 만나서 묻겠답니다. 바위길에 익숙한 중에게, 그 중 같이 왔잖아요. 가마를 느슨하게 메고, 그러면 아마 가마에서 내려서 아마 느슨해진 것 같아요. 깎아지는. 왜냐면 오르막이잖아요. 오르막이니까 벼랑을 지나쳐서 가마에서 내려서 청옥산 속으로 첩첩이 돌아더니 운모병풍 비단 장막 좌우로 펼쳐졌구나. 운교 달입니다. 건너서 솔숲에 앉아서 남원아이들아 지난날 물어보자 라고 물어봅니다. 바람이 움직인 돌 내려진 지 그 몇 해고 짝 없는 성문은 어느 때 쌓는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손님 누구기에 어찌와 계십니까? 남매고 새끼산 앞절에 상좌인데, 저는 앞절에 스님인데요. 뗄나무 하러 와서 무심히 다니다가 진관암 없어진 줄을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밖에 모르는 일은 목동의 피리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도다, 남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이고요. 나는 풍석이라는 작품입니다. 성능자 김매수는 벼슬에서 쫓겨나 한강 근처에 쓰러져가는 한 집 한 채를 얻었다. 바람이 막 부는데요. 그리고 바깥에 문을 안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람은 원래 요동치고 집은 편안한 곳이야. 네 뜻도 그러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성능자가 한숨을 쉬고 졸라 길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길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 성능자가 작가로 추정이 됩니다.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요. 노란색 볼게요. 뛰어난 제주 웅변술 용맹지모 공적 군공 부유함과 사치스러움 같은 것도 수천 년 안에 높고 얕게 울리고 흔들리고 크게 넓고 크게 돌아
돌고 돌아 사라져버리는 바람이 허공에서 일어져 사라지니까 무엇과 다르냐. 그래서 바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 바람이 차는데 길이 있으니 막막한 가운데 정신을 모으고 빈대 형체를 맡겨서 가해 오더라도 어기지 말고 거슬러 오더라도 부딪히지 않으며 바람도 또한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 나는 흘러가는 대로 살면 편안하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편안함도 없고 요동도 없고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 한다면 무엇을 벗어났다고 기뻐할 것이 없고 무엇을 잃는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대 말이 그럴듯하나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하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화자는 비판한 겁니다. 너는 좀 멀었어. 2% 부족해.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몇 번 문제입니까? 너무 넘어갔네요. 자, 22번 보면 되겠죠? 22번. 가에서는 여러분 계절 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3월 3질 아름다운 계절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봄입니다. 그러면 가는 봄이 있는데 나는 계절이 없죠. 그러면 봄이라는 계절이 있으니까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디귿 한번 볼게요. 노란색. 아이들과 시골의 노인들이 봄의 흥겨움을 못 이겨 막걸리 둘러매고 느리느리 노래 부르고 오락가락하는 모습 다양하기도 하고 나가면 인물의 여유로운 모습을 열거했습니다. 둘러맸죠. 노래 불렀죠. 오락가락 다니죠. 여로는 여행길인데 여행길에 동참하지 않는 일에 대한 아쉬움, 먼 쌉소리. 3번 정답입니다. 24번 A, B 쉽습니다. A는 중입니다. 중은 화자가 여행을 통해 달성하는 목적을 조언한다. 닥치고 현재 상황을 얘기했다. 너는 병에 걸렸어. 맞네요. 여행의 구체적 경로는 얘기 안 해줬고요. 여행을 시작하도록 도와줬고요. 여행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날씨 좋다.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맞는 말. 일단 1번, 3번 소구하고요. B 가겠습니다. B는 맨 밑에 있는 익숙한 중입니다. 이분은 이제 가마를 느슨하게 메었어요. 어깨에. 그러니까 좀 느슨해진 겁니다. 뒤에 오르막길이 있으니까 2번 여행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화자를 나무라다 닥치시고 그다음에 여행의 지속을 도와준다. 뭐 느슨하게 맸다. 잘 모르겠네요. 3번 어차피 제꼈죠. 그다음에 여행에 마주하는 어려움을 덜어준다. 왜냐하면 느슨하게 맸으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화자에게 여행의 기간을 단축할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소설 씁니까? 정답 4번입니다. 25번 나의 인물인데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성능자는 뛰어난 재주, 웅변술, 용맹지모, 결국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다. 우리 아까 본문에 좀 노란색 했었잖아요. 노란색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말. 뛰어난 재주, 웅변술, 용맹지모 모두 사라져버린다. 바람과 같다. 맞습니다. 5번 볼게요. 성능자는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태도죠. 노란색 부분 보십니다.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 여기서 집도 없는 듯 바람도 없는 듯. 그러면 이 석능자의 태도입니다. 성능자의 태도다.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이죠. 어떤 사람. 그러면 앞에는 성능자고요. 뒤에는 어떤 사람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X가 되고 정답 5번. 26번 가겠습니다. 26번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 기운은 무엇으로 생겼노고 망망대양을 본 경험에 촉발된 것으로 자연의 이치는 성인을 만나서야 그때야 논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망망대양이 둘 앞에 둘러져 있어서 대지와 산악을 밤낮을 흔드는 듯 밑 없는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 바다를 말합니다. 만고에 만년세월에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 없었다. 천지간 장한 경치 반 이상 무리로구나. 아마도 저 기운은 무엇으로 생겼는지 성인을 만나 이치를 이어주겠다. 그래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나무나 아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죠.
물어보자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대답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앞절의 상좌의 답변을 이어주면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면 알지만 이거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만고에 한결같이 차고 줄이 있었던 것은 한없이 쌓인 물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까라는 자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물이 언제 줄었지, 언제 찼지 알 수 없다 라면은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언제 차고 줄었지는 자연의 불변성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차고 주는 게 있었던가 하는 거는 과거에, 그죠? 과거의 그 신비로운 바다의 이치, 최초의 생성,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연의 불변성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결같이라고 했으니까 불변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 끝내 알 수 없어가 아니라 궁금해하는 거죠. 알 수 없으라는 자각은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인데요. 뭐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교육청에서 좋지 않은 문제 좀 몇 문제다. 33번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소대성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대성전. 소대성이 영웅소설인데요. 한번 본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대성전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볼까요? 보기 반반 나눌게요. 자, 소대성전은 뛰어난 글재적 어진 성품을 지닌 선비가 아닙니다. 우월한 신체, 호방한 기질을 호걸형, 영웅형 인물입니다. 인기가 있었고요. 대중소설입니다. 결혼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등장인물들이 뭐냐면 가부장적 질서나 1번 부자의 천륜을 내세우거나 그다음에 선비형 인물에 대한 첨호 3번을 드러내거나 당대 보편 가치를 따르면서도 한편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뭐 결혼 얘기 나와 있나 봐요. 호걸형 인물 소대성. 자, 그럼 보기를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 승상 이제 국무총리인데요. 소대성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내당 여자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여자 방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소생은 소대성입니다. 마지못해 승상을 따라가다가 중원에 막 들었을 때 왕부인 이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승상이 아빠고요. 그다음에 왕부인이 왕의 부인이 아니라 성이 왕씨예요. 왕부인이 있고 그리고 이 집에 딸내미가 있습니다. 소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생, 소대성이 이렇게 따라간 거죠. 문득 승상이 소년을 데리고 난간에 오른 걸 보고 몸을 피하여 내당으로 들어갔다. 승상은 중원에 자리를 정하고 12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을 불러서 부인에게 다음같이 전했다. 백년 가객을 데리고 왔으니 부인은 바삐 나와 말이죠. 백년 가객이라고 했어요. 손님이죠. 백년의 손님. 왕부인이 마지못해서 나와 소생을 맞이했는데 승상이 말했다. 부인이 내 말을 믿지 않으니 사위감을 직접 데려왔어. 부인은 딸아이를 불러서 내 말이 어긋남이 있는지 자세히 보호하고 이제 사위감을 구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승상은 소대성을 데리고 와서 사위로 삼으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이 결혼시켜 주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승상이 시비에게 또 소저를 나오라고 하니까 소저가 딸입니다. 원래 아가씨란 뜻이요. 순우를 말로 아가씨 바로 승상의 딸입니다. 시비가 명을 받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왕부인이 승상의 남편의 명을 말리지 못하고 소생을 봤다. 그랬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웅장한데 얼굴이 웅장한데 손비의 모양새. 아까 보기에 나왔던 그런 게잖아요. 선비형 인물은 아닌 거죠. 속으로는 채봉이 섬략하나 제 딸내미 이름이 채봉인가 봅니다. 채봉이 섬략하나 섬세하고 약하나 저 같은 아름다운 재주에 뛰어난 선비와 짝을 베어 슬하에 손자를 두는 걸 보려 했더니 선비형 인물을 선호합니다. 한데 소생은 이런 뜻과는 부합하지 않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제 너무 우락부락하게 생긴 거죠. 채봉이 승상의 명을 듣고 어쩔 줄 모르고 시비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평소 때 망령됨이 없으시더니 오늘은 어찌 이러신단 말이냐. 소생은 남이니 내가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 어긴 적이 없어서 오늘은 결탄코 명을 받들지 못하리라. 채봉은 병이 있다고 뻥치고 중원에 나오지 않자 승상이 시비를 통해 꾸짖었다.
아버지와 자식은 천륜지간이거든. 이제 아비의 명을 거역하니 오륜이 끊어지고 삼강이 무너지면 다름 아니어라. 아비가 3번 부른데도 좋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구나. 천륜지간을 내세우는 예전에 무슨 도리라 그랬죠?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채봉이 이 꾸지람을 듣고는 아버지가 연을 끊는다고 하니까 호적 판다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시비를 따라 죽은애 같다. 소생은 마음이 편치 않아 나가려고 하자. 승상이 딸아이를 이곳에 오래 한 것은 자네 때문인데 어찌 나가려 하는가. 채봉을 들라고 하고 채봉이 이미 앉을 자리에 서 있었다. 소생은 인사를 드리고 승상이 채봉에 명하니 두 사람은 인사를 했다. 인사를 마친 채봉 부끄러우면 왕부인 곁에 앉았다. 승상이 이제 말하기를 하늘이 영웅 군자를 점지해 주셔서 너를 데리고 왔는데 어찌 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다. 영웅 군자는 소대성을 말하는 거죠. 너 이렇게 가만히 있냐? 채봉이 아미는 눈썹이고요. 눈썹이고 잠자코 있었다. 승상이 예쁜 눈썹을 아미라 그래요. BTS가 아니고요. BTS 팬클럽이 아니고 소생을 돌아보며 딸아이가 비록 변변치 못하나 자네는 욕되지는 아니할 것이네. 소생이 쪼기며 대인의 크나크신 은혜옵니다. 소생이 말을 마치고 채봉을 잠깐 보았다. 화장하고 꾸미지 않았어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가 있었다. 소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앉아 있어도 자리가 편하지 않았다. 채봉 역시 눈을 들어 소생을 잠깐 봤다. 그랬더니 무릎 꿇고 바르게 앉아있는 모습이 청룡의 푸른 바다에 굽리는 듯 백호의 기상인 듯하여 속되지 않은 순수한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인중호걸이라고 부임의 명감, 부친의 명감, 바로 사람 보는 눈을 탐복했다. 승상은 이제 병들어 죽습니다. 왕부인과 승상의 아들들이 자객을 보내서 소대성을 죽이려고 하니까 셈을 세무칠게요. 킬러를 보내서 소대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소대성은 액cep도 안 되죠.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에 벗어난 소대성은 승상 집을 바이바이 하고 떠납니다. 채봉은 엄마한테 문안 인사,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소생이를 물었다. 소녀 듣자오니 군자께서 서당을 떠났으나운데 오라버니께 응당 하직인사를 나누었을 것이니 무슨 까닭으로 나간다 했습니까? 연고는 까닭입니다. 너는 규중 처자의 몸인데 외간 남자의 있고 없고를 알아서 뭐하다게. 외간 남자는 소대성을 말하는 거죠. 채봉이 자세를 바르고 이제 길게 말대꾸를 합니다. 소녀가 군자의 거처를 묻는 것이 여자의 행실로서는 옳지 못하다 하시는데 어머님께서는 지난날 중원에서 무엇을 지켜보셨습니까? 여자가 곧은 절개를 지키는 것 떳떳한 일이 온지라 군자의 거처를 묻고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빡친 거죠. 너는 그러면 소생을 위해 수절을 하겠단 말이냐? 대개 수절하는 데는 곡절이 있는 것이다. 네 아버님께서 5, 6년 전에 육례를 갖추어 혼인을 하자는 취중, 술에 취했다는 거죠. 술이 취한 가운데 약속은 아직도 정식 혼례를 행하지 않아 지켜지지 하였으니 소생은 곧 남과 마찬가지다. 더러운 말로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고 채봉이 안색을 변하면서 말대꾸를 길게 A만큼 합니다. 어머님, 중원에도 두 사람이 예를 지르고 시문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3종 지위를 이룬 것이옵니다. 결혼식 한 거나 마찬가지다. 어머니께서는 증인이 되신 일인데 이제 와서 소년의 절개를 지키는 게 행실이 옳지 못하다 하시고 가문을 욕되다 합니다. 옛날 초나라 넘어갈게요. 초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자체가고는 백성들이 부마를 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재령이 욕되되고 한 이가 없습니다. 소녀는 이제 13입니다. 어찌 소녀가 15살의 여자이만 못하겠습니까? 왕분은 어처구니 없어서 행실을 꾸짖었다. 네가 내 뜻을 이르던 금일부터 모녀정을 뻑하면 아빠가 정 끊겠다고 하고 엄마도 정 끊겠다고 하고 세봉은 효성이 지극하여 모녀만 연만을 끊을 수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주르륵 승상의 아들들이 앉아있다가 누이가 평소 총명하더니 오늘 어찌게 고집을 부려서 어머님만 불편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고집을 본받아는 게 아닌 거야. 채봉은 눈물을 흘려 오라버니의 말씀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 군자로 정직한 말씀이 아닙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니 제가 절행을 승상하지 아니할지라도 옳은 말씀으로 당부하셔야 합니다. 헌데 어린 동생을 마음에 떠나보려시는 실로 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하고 막 울었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에 승상의 아들들이 채봉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은 건 아니니까 정답이 4번이고 28번 문제 기역, 니은 쉽습니다. 기역은 외간 남자의 유무고 니은은 군자의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기역은 바로 왕부인 어머니가 외간 남자라고 소대성을 표현했고 둘 다 소대성인데 그리고 채봉은 군자의 거처라고 했죠. 상반된 입장 1번입니다. 29번. 이게 랭킹 4인데요. 채봉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채봉의 말하기 방식 A인데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그의 과거 행동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그러면 부당함을 보다. 요거 그의 과거 행동, 그러면 그의 과거 상대방의 상대방 어머니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그때 증인을 섰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정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오래 지속되었다. 특정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도는 지속되었다. 그 부분은 어디 있냐면은 밑부분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절개와 행동이 절개 있는 행동이 욕되다고 한 리가 없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는 중국 고사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 고사 뭐 초나라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겁니다. 요겁니다. 다음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이 명백한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 이번에 오렌지 색깔 꺼내볼게요. 자신이 공유하는 경험이 명백한 사실이다. 윗부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원에서 두 사람이 예를 이루고 시문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확실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 되새겼다. 1번입니다. 어이없게 팩트 체크 문제입니다. 쉬운데 아이들이 먼저 독서를 푼 친구들 시간이 부족해서 막 찍은 것 같습니다. 30번 문제요. 5번 보겠습니다. 채봉이 승상의 망령담을 탓하다가 직접 소생을 보고 명감을 탐복한죠. 가부장의 아버지죠. 판단에 동의하게 됐죠. 주체 판단.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가 5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다음 4번 볼게요. 왕보일이 묵묵히 앉아 승상의 뜻을 따르다가 승상 사후의 태도가 변한 것은 보편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 소생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 가치를 따른다고 한다면 가부장의 뜻을 따라야 하잖아요. 가부장의 뜻을 따라야죠. 그럼 가부장의 뜻은 사위로 삼는 거죠. 그럼 따르기 위해가 틀린 거죠. 정답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보편적 가치가 이제 가부장과는 어긋나죠. 오히려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그거하고 좀 부딪히죠. 뭐랑 부딪히냐면 가부장적 질서랑 부딪힙니다. 요거랑은 충돌이 일어나고요.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는 맞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는 당대 보편 가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좀 문제 좀 모호하게 냈습니다. 아무튼 4번은 틀렸습니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가 나오는데 쌤이 생각하기에는 가시보다 나시가 굉장히 어렵고요. 보기가 친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33번은 조금 논란이 될 겁니다. 31번 문제 현재형 어미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손질한다, 그죠? 아이고, 손질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흉내를 낸다 하면은 현재형 되겠죠. 그다음에 나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디 있습니까? 헤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헤맨다, 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둘 다 현재형이니까 정답 1번입니다. 32번이에요. 특정 호칭의 사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부분 볼까요? A 부분 위에 있나요? A 부분에 너라고 했죠. 너의 가슴은. 그럼 너가 누구냐면 아스팔트를 바라봅니다. 의인화시켜서 그러면 화자의 우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정답 1번이고요. 33번은 좀 어렵습니다. 논란이 될 겁니다. 2번 한번 볼게요. A에 보시면 이제 김제봄들이고요. 그다음에 B가 신포 어디쯤이고 C가 항구 몇 개입니다. 정답이 5번인데요. 여러분 항구가 끝내 닿을 수 없습니다. 항구가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항구가 C는 끝내 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신의 목적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하고 C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정답이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과 4번 볼게요. 마음과 여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상심 사이에 번민하는 화자는 B, C 사이에서 자기를 닻이 끊긴 배 한 척으로 인식한다. 이건 자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A는 여러분 건너기 너무 힘겹잖아요. 근데 여기 불이러라고 돼 있잖아요. 불이러라는 싫었던 걸 내려놓고 그러면 너무 힘겨워서 이걸 내려놓는 거 놓기 위해 심포쯤에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를 해소하고 싶어서 B로 향한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33번 조금 반칙, 둘 다 화작, 랭킹 1위. 그 다음에 요 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여러분 고무바퀴를 신은
자동차들이 분주하게 떠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지는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애들은 타이어를 싣는 자동차가 붕붕 떠나간 다음에 아스팔트는 우울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부흥하고 떠나버리고요. 그럼 뒤에 아스팔트는 우울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주함이 아스팔트로 전이 됩니까? 자동차는 바쁘죠. 아스팔트는 안 바쁩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지평선 흉내내는 작은 아스팔트가 행인을 위하는 존재를 포착된 것은 아스팔트가 바다의 속성을 공유하게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보시면 바다를 꿈꾸는 바람의 탄식을 들어 행인을 위하여 아스팔트는 지평선 흉내를 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처럼 이렇게 행인을 위해서 만들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판과 바다 공간을 중첩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기에서. 그래서 염소도 한 척의 배라고 표현을 했고요. 염소도 한 척의 배고, 나 역시 한 척의 배가 됩니다. 염소도 나도 한 척의 배.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봄길에 있는, 들판에 있는 염소와 내가 바다에 있는 배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염소도 가는 지평도 뿌연 황사길은 아지랑이 너무 중첩돼서 화자의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뿌연이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조금 성의 없게 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워요. 김명인의 시는 원래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문제를 내면서 근거 없이 보기도 불친절하게 낸 다음에 33번 낸 거는 조금 반칙. 여러분 33번 틀린 거는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요. 34번도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몇 문제가 좀 좋지 않은 문제인데 30번 문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퀄리티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6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기출 잘 돌리시고요. 그 전에는 수능 특강 연계학습, 수특문학, 수특독서, 그리고 선택도 많이 돌리시고 6평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학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독서 강의 올려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문법 엄매 강의 따로 올리겠습니다. 고수의 공은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